지금부터는 민주당의 당무위 결정 그리고 이낙연 후보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실 당의 경선이 끝나고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됐으면 축제 분위기가 돼야 하는데 민주당이 지금 그렇지가 못하고 계속해서 뒤숭숭했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에서 과반 득표라는 부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의 제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무위원회 소집해서 논의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오늘 오후에 당무위원회가 그래서 그 요청대로 소집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냈습니다. 경선 무효표 처리에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냈는데 평론가님, 이런 부분은 예상하셨던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당무위가 사실 이 부분 이미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이 경선 관련해서는 특별 당규가 이제 존재하는 거고, 네. 특별 당규에 규정된 대로 무효표를 그렇게 처리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미 지난번에 반영을 그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직후에 이제 뭐 이낙연 후보 측에서 한 차례 이미 문제 제기가 있었죠. 그때도 이제 이 당무위원회나 최고위원회 차원에서 좀 검토해 본 결과 현재 그 특별 당규의 규정이 약간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인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이제 개정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다시 지금부터 소급 적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앞으로는 향후에 개선 작업을 거칠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지난번에 그 당무위원회나 최고위원회에서 대략 판단을 내린 대로 그 방향대로 어찌됐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종의 이제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게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뭐 어쩔 수 없이 그 결정을 번복하기가 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번복하게 되면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예. 또 제2, 제3의 또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판단을 이제 내린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뭐 이낙연 후보도 문제 제기를 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는 거지 불복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차후에라도 혹시 본선 진행 과정에서 뭐 이재명 후보 신상에 뭔가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 그때를 대비한 일종의 명분 쌓기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는데 일단 목적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뭐 이 당무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뭐 반발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수용하겠다는 의견도 지금 보도를 타서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예. 그렇군요. 향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명분을 쌓는 차원에서 이낙연 후보 측 역시 이의를 제기한 것이지 이제 당무위 결정이 나온 이상 이것을 따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무위원회에서는 이번 그 무효표 논란에 대해서 경선 무효표 처리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 특별 당규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개정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어떻게 보시는지 아울러 그럼 이제 민주당의 갈등은 다 봉합이 되는 걸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낙연 후보가 공식적으로 승복하는 연설이나 아니면 메시지를 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마무리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무위원회에서까지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걸 번복하거나 바꿀 확률은 거의 없어요. 저는 0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은 이낙연 후보에게 있는 거죠. 승복하는 이제 메시지를 낼 거냐 아니면 이걸 뭐 반발해서 그러면 다른 행동을 할 거냐의 문제일 텐데 저는 뭐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후보는 대표까지 하신 분입니다. 민주당에서. 그런 분이 당의 어려움에 빠지는 일을 그냥 그대로 보고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승복하는 그런 이제 자세로 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뭐 지금 당무위원회까지 결정된 상황을 아무리 이제 이낙연 후보 측의 지지자들이 문제를 삼는다 하더라도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당무위원회가 최고 의결 기구예요. 그 의결 기구까지 끝난 거를 가지고 다시 바꾼다, 그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더 이상 문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게 민주당 전체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좀 인식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습 단계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낙연 후보도 뭐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이제 공동선대위가 꾸려지면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힘을 모아서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건 정권 재창출 아니겠습니까? 그 목표를 위해서라면 민주당원이라면 힘을 모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파열음이 나오는 순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선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아마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아마 이게 힘을 합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수순은 어떻게 되면 수습 단계로 갈 것이다라고 두 분 모두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가장 관건은
이낙연 후보가 직접 입장을 낼 것인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이 무효표 논란과 관련해서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불복한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칩거하면서 이 상황을 보고 마음이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이 마지막이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결과에 대해서 이제 직접 입장을 밝힐지 여부가 상당히 좀 관건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비교해서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이 경선 대결이 치열했을 때 박근혜 후보의 승복 연설이 상당히 좀 감동적이었다라고 어제 오늘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한데, 이런 감동까지 자아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교수님? 그럼 뭐 포인트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 포인트까지 잡아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후보는 당시에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했어요. 그래서 감동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했다 못했다 이 문제를 떠나서 그 당시에 그런 승복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아주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낙연 후보 측은 사실은 당시 현장에서 경선에 대해서 승복하는 연설을 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정도의 효과를 가져오긴 좀 어려울 수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의 신청했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했잖아요. 아까 이종훈 평론가 얘기했듯이 본인이 그런 기록을 남기고 그런 어떤 흔적을 남기고 의견을 남기는 것까지 했으면 이제는 어느 정도 하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조금 반감은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수습의 자세로 가고 함께 선대위에 참여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민주당이 다시 한 몸으로 뭉치는구나 하는 부분에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뭐 박근혜, 이명박 두 사람이 싸웠을 때 그 정도의 효과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뭐 경선 끝나고 났는데 컨벤션 효과가 나타날지도 의문인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의 제기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으로 다 절차를 지켰고 그 절차에 의해서 이낙연 후보가 이걸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고, 왜냐하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의 신청해서 당에서 결정을 내린 거고 그걸 받아들여서 나는 그러면 승복하겠다 이렇게만 하시는 것도 저는 일정 부분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교수님, 혹시 시간적으로는 오늘 안에는 그렇다면 메시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게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개인적으로. 근데 물론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뭐 이낙연 후보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수순상으로 맞다고 봅니다. 오늘 당무의 결정이 나왔고 결정이 나왔다고 하면 이건 시간을 끌면 끌수록 또 다른 해석을 나올 수 있어요. 네. 만약 내일로 넘어가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낙연 후보 측에서 승복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의혹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서 빨리 말씀하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많기는 하죠. 그렇기 때문에 캠프 측이라던가 여기에서는 뭐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거 상당히 좀 문제가 커지게 되는 건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후보가 이거를 그냥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열성 지지자들이면 당연히 이제 그렇게 네. 행보를 가져갈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마 이낙연 후보는 그거를 이제 만류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미 뭐 입장문 다 써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깔끔하게 승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기 때문에 감동적인 어떤 그런 그 입장문을 내놓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 이낙연 후보가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같기도 한데 아닌 듯도 한 그런 다소 좀 애매한 그 표현이 담긴 그런 입장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본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좀 뭔가 신상의 변동이 생겨서 본인에게 다시 기회가 돌아오기를 바란 그런 마음도 한쪽 편에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동안에 그런 또 관련한 언급도 굉장히 많이 했고, 물론 이걸 포장을 네. 민주당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거듭해 오셨는데, 그 연장선에서 아마 이번 입장문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평론가님, 사실 서훈 의원 등등이 구속 등을 언급하면서 사실 또 감정의 골도 상당히 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낙연 후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근데 그건 일종의 역할 분담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 어떤 캠프든 간에 그러니까 좀 악역을 도맡는 그런 인물이 좀 있죠. 서른 의원은 뭐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서 그동안 굉장히 악역을 또 많이 맡아서 쓴소리도 많이 하고 좀 논란을 유발할 만한 발언도 많이 했던 바가 있고 이제 그랬던 바기 때문에 좀 뭐 새롭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나서면 이제 후보는 좀 말리고
이제 서로 그러면서 이제 정치를 이제 해나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뭐 친문계 의원들이 양쪽 후보 쪽으로 다 골고루 이렇게 들어가서 활동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서른 의원도 사실은 뭐 친문의 핵심 의원 가운데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차피 그 한 팀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경선 과정에서 서로 약간 설전이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네. 뭐 원팀으로 다시 이제 다 화합해서 본선전을 치르는 데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 상황 어떻게 잘 수습이 돼 나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국민의힘의 입장이 좀 궁금해집니다. 사실 뭐 내심으로야 저쪽에서 분열되고 갈등을 빚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방송에 나가서 이낙연 후보가 옳다, 이낙연 후보가 얘기하는 바가 맞다라고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국민의힘은? 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약간 분열 효과를 노리는 거죠. 뭐 그동안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는데 이낙연 후보의 지지층은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경선 통과를 못할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를 안 하고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하겠다 이렇게 의사 표현한 사람도 적잖게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은 대략 중도층에 해당하는 분들이라고 네. 보는데 그 표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낙연 후보 편을 들면서 이낙연 후보를 이번 경선 과정에서 지지했던 적지 않잖아요. 이번에 그 투표율을 보더라도 한 30%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분들을 가능한 한 떼내서 국민의힘 쪽으로 좀 가져오는 일종의 이제 산토끼 공략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참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정치의 셈법은 정말 복잡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마 민주당이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수습하고 이끌어 나갈지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선 후보가 선출되고 나면 또 대선 후보에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이끌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책임 등등이 주어지기도 하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장 다음 주 국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내 수습은 아무래도 송영길 대표가 끌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일단 저는 송영길 대표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절차들을 빨리빨리 진행한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우왕좌왕하거나 여기서 머뭇머뭇하거나 아니면 상대 의견에 어떤 이낙연 후보 측의 의견을 듣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엄청나게 혼란이 커졌을 겁니다. 그런데 네. 어쨌든 당일날부터 이재명 후보를 공식 후보로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해서 얘기한 것은 잘했다고 봐요. 그래야 혼란이 더 이상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할 일은 뭐냐? 이낙연 후보를 설득하는 일을 대표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제 이낙연 후보도 당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당대표까지 했던 분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전체에 아픔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라도 아니면 어떤 절차적으로라도 이낙연 후보에 대한 어떤 설득의 모습을 저는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그분도 함께 민주당과 함께 가야 된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로와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대표가 할 일 아니겠어요? 민주당 대표라고 하면 민주당이 대선에 승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 저는 이해는 해요.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셨던 분들 상실감이 크시겠죠, 당연히. 근데 그분들을 함께 끌어안고 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요.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모시려는 노력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또 함께 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이런 모습이 대표로서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